미국의 관세 문제, 특히 트럼프 재선 이후 2025년 말부터 강화된 대중국, 대한국 관세 정책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대응은 지난 7개월간 사실상 정체 상태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2025년 7월 무렵부터 2026년 2월 현재까지 정부는 명확한 전략이나 메시지를 내놓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고, 이 지점은 다수 언론과 야당의 반복적인 비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 과반 17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대응이 늦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은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당내 정책 조율 실패, 계파 갈등, 혹은 이해관계가 얽힌 이권 문제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의원 사이의 긴장 관계, 즉 지도부와 강경 노선 간의 충돌은 SNS와 보도에서 자주 언급되며 민주당 내부의 불안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종종 친미 대 친중이라는 단순화된 프레임으로 해석되지만, 실제로는 각 계파가 연결된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해외 자산 문제나 로비 의혹이 거론되는 이유 역시 이 맥락에서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자유롭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이른바 어게인 노선을 지지하는 보수 강경 세력, 특히 종교 기반 지지층과 결합된 정치적 영향력이 관세 문제 대응에서 소극성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에서는 한국 내 중국계 커뮤니티와 종교단체의 증가를 중국 영향력 확대의 한 단면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서울 경기권에 등록된 중국어 예배교회가 500곳 이상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곧바로 조직적 침투나 불법 행위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국이 과거와 현재에 걸쳐 해외 영향력 확대 과정에서 종교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활용해 온 전례가 있다는 점은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보완 설명을 덧붙이자면, 중국 공산당은 해외 영향 작전 과정에서 종교 민간 조직을 타깃으로 삼아온 사례가 다수 보고돼 왔습니다. 2023년 이후 조사된 이른바 중국 해외 비밀 경찰서 의혹, 그리고 2025년 미국 사법당국이 기소한 중국 해커 조직 사건에서 한국 외교 종교 관련 네트워크가 간접적으로 언급된 점은 이런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한국 국방 및 안보 관련 보고서들 역시 이주 노동자나 유학생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수집 여론 조작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사안은 상당 부분이 의혹 혹은 분석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개별 단체나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확정적 증거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관세 대응 지연의 배경에 대기업 수출업계의 로비, 중국 무역 의존 구조, 그리고 정치권 내부의 이권 계산이 얽혀 있다는 분석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정책 변화가 이미 예고된 상황에서조차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국 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결국 문제는 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의 붕괴입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기성 정치인들은 국민의 삶보다는 권력 유지와 이해관계 조정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국민은 더 이상 정치권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느낍니다. 시대는 분명히 변했습니다. 이제는 국민 스스로가 절약과 자립의 가치를 되새기고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서 누군가 대신 불을 켜주길 기다리기보다 우리 각자가 작은 불꽃이 되어 변화의 불씨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